좋아? 좋아. 나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드라마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드라마 쿠폰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1에서 4화의 리뷰 그리고 인물관계들을 분석해 볼 텐데요. 리뷰를 이야기하기 전에 알고 보면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는 1960년대 제주와 시대적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원래 제주의 봄은 유난히 빠르고 요망진 거였다. 제주라는 공간 속에서 한 인물의 인생을 사계절처럼 흘러가게 만들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현실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는 내내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 감성적인 연출, 찰떡 같은 캐스팅까지 더해져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 남아버리는 이야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드라마의 감성을 더 강렬하게 몰입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960년대 제주. 지금의 제주도는 아름다운 관광지로 떠오르지만 1960년대의 제주는 생존을 위한 땅이었습니다. 거친 바람과 바닷속에서 생계를 책임지던 해녀들, 남편을 잃고도 억척스럽게 살아가야 했던 제주 여성들, 섬이라는 특성상 육지와 단절된 생활 속에서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 드라마 속 어른들을 보면 사랑보다 생존이 먼저였던 시대가 보입니다. 특히 애순의 엄마 정광래 같은 인물들이 그 시대 제주 여성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죠. 사랑을 몰랐던 게 아니라 사랑할 겨를이 없었던 엄마들, 자신은 한 번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딸만큼은 다른 삶을 살길 바랐던 부모들. 애순아, 쫄아붙지 마. 너는 무지개 살이. 우리 부모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에 애순과 관식의 사랑이 더욱 절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운명과 억압된 현실,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만연했던 시절, 그리고 딸은 아들이 아니기에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존재해야 했던 시대, 그런 환경 속에서 애순이 자신만의 삶을 찾고 싶어 했던 갈등이 더 절절하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육지와 단절된 지역 특성상 거역할 수 없는 전통적 믿음은 더욱 강했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무당의 존재입니다. 관식의 할머니가 무당이라는 설정,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벽, 특히 여자들에게 더 강요되었던 숙명적인 굴레. 이 아이는 네가 키울 팔자가 아니다. 이 결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당의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고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요소가 애순과 관식의 도발적인 에피소드들이 둘의 사랑을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 것이겠지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촌스럽지만 정직했고 억척스러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감싸는 공간, 제주. 이곳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이 드라마가 가진 묘한 감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넓고 탁 트인 들판, 푸른 바다, 그러면서도 바람이 불면 유난히 쓸쓸해지는 돌담길.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바람을 마주하며 살아왔고 바다가 주는 것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의 삶은 늘 바람처럼 거칠고 바다처럼 깊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제주를 배경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 감성은 이렇게까지 절절하게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편의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노땡큐한 시절 노빠꾸에 그들이 있었다.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절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제주에서 펼쳐지는 애순과 관식의 이야기, 그리고 이 드라마가 더 빛날 수 있는 실력파 조연 배우들의 폭삭 속았수다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화의 명장면은 바로 조기가 등장하는 얘기들이 아닐까요? 애순이가 작은 아빠는 나 조기도 안 줘 라는 말로 애순이 엄마 광래를 자극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지배가 툭하면 상장 받고 100점이라 구박한다고 했죠.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는 작은 집 식구들 때문에 너무 서럽다는 애순이, 엄마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요. 똑부러지게 자기 할 말은 다 아는 애순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의 관식이. 어찌 그 조그만 아이가 애순이의 이런 속사정을 알고 있었을까요? 식구가 6인데 왜 맨날 5개만 사세요? 라고 쫄면서도 귀엽게 도발하며 애순의 작은 아빠에게 대드는 장면에서 누가 뭐래도 애순이에게 단단히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잠시 후 애순의 엄마가 조기 10마리씩 양손에 들고 작은 집에 와서 패디기 치며 난리 폭발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엄마 정광래, 남편이 죽고 애순이만큼은 공부를 끝까지 시키려고 돈 있는 작은 집에 보냈더니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감정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그냥 애순을 데려오는 겁니다. 애순도 처음 보는 엄마의 돌발 행동이 놀랐지만 그동안의 서름이 다 씻겨져 내려가듯 통쾌한 웃음을 지으며 엄마를 쫄래쫄래 따라 나섰는데요. 이 장면에서 염혜란 배우의 연기는요,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사랑을 쏟아내는 거였어요. 조기를 던지는
손끝, 욕을 쏟아내는 목소리, 애순을 바라보는 흔들리는 눈빛, 그게 다 엄마의 모성애였죠. 명품 배우의 연기란 이렇게 빛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애순과 관식을 연기한 보물 같은 아역 배우 김태연과 이천무. 김태연은 첫 등장부터 아이유와 쏙 빼닮은 외모로 극중 몰입감을 더했는데요. 이전 작품 경성 크리처에서 한소희의 아역으로도 출연했던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천무는 최근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 이준혁의 아역으로, 악의 마음을 읽은 자들에서 김남길의 아역, 금수저에서는 육성재의 아역으로 웬만한 스타 배우들의 전문 아역 배우입니다. 김태연이 요망진 반항아의 애순이라면 이천무는 관식이 어릴 때부터 애순을 위해 모든 걸 해준 팔불출 무쇠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광래의 억척스러운 인생 연기를 더욱 빛나게 해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연병철 역을 맡은 오정세 배우인데요. 정광래의 남편이자 애순의 아빠가 죽은 후 정광래는 연병철과 재혼했는데요. 연병철, 이 사람은 강한 남자가 아니에요. 허구한 날 누워 지내는 그냥 한량입니다. 하지만 묘하게 따뜻한 매력이 있죠. 병철은 광래와 사별 후 새아내 남인옥과 다시 가정을 이루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건 이 남자가 쩌는 매력이 있다는 거겠죠. 연병철은 정광래의 딸 애순을 편견이나 차별 없이 대하지만 능력도 없고 가정을 책임지기엔 너무 자유분방한 사람. 오정세 배우 특유의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마디 한마디 흘리듯 하지만 이 편안함이라는 게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게 다 감정선으로 이어지면서 애순과 정광래의 억척스러운 삶의 연기가 더 돋보이는 거겠지요. 여기에 또 하나, 사랑이 유죄야. 연병철의 새로운 아내도 있죠. 남인홍 역을 맡은 엄지원 배우. 짧게 등장해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주연급 못지않게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는데요. 훗날 애순이가 엄마가 그리워 엄마가 없는 친정집인 남인옥 집에 앉아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런 애순이에게 친정엄마 못지않게 한보따리의 물건을 챙겨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이상한 관계의 두 사람이지만 반전으로 너무나도 따뜻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화에서 애순과 엄마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졌다면 2화에서는 본격적으로 애순과 관식의 첫사랑이 펼쳐지는데요. 그 전에 아이유와 박보검이 이 캐릭터를 어떻게 살려냈는지 먼저 짚고 가야겠죠. 원래 제주의 봄은 유난히 빠르고 요망진 거였다. 나는 무조건 서울놈한테 시집갈 거야. 섬놈한테는 절대 네버. 아이유의 연기는요, 한마디로 언밸런스한 텐션이 주는 찰진 재미 그 자체였습니다. 물질하던 엄마를 10살 때 바다에서 잃고 새아빠와 배다른 동생들을 키우며 식모처럼 살아가는 애순의 꿈은 너는 진짜 큰 시인이 될 것 같아. 큰 시인. 시인입니다. 시장에서 양배추를 팔면서도 시집을 놓지 않던 문학소녀. 화려한 원피스를 몰래 꺼내 입고 한껏 삐딱한 구두를 신고 얼굴엔 자기주장 강한 화장을 할 줄 아는 가출소녀 애순이. 그런데 애순은 단순 발랄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엔 강단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건 해야 하고 하고 싶은 말도 해야 하고. 양관식이 너 땡겨. 너 땡기라고. 자기 감정을 꽁꽁 숨기는 타입이 아니라 세상에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죠. 이런 모습들이 보는 사람 속까지 다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도 또 왜 이렇게 귀여운 건지. 그리고 박보검. 이 사람 멈출 줄 모르는 순정을 장착하고 나왔습니다. 애순이 뭐라 해도 애순이 밀어내도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관식이는 그냥 애순이면 다 되는 게 이유였습니다. 바로 풋풋한 첫사랑. 어린 시절 우리는 참 쉽게 평생을 약속하곤 하죠.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수하게 그리고 다부지게. 2화에서는 미성년자 애순과 관식의 풋풋하고 다양한 에피소드 속에서 첫사랑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진짜 찐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믹과 감동, 그 시절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함과 철없음이 더해지죠. 두 사람의 어린 시절, 결혼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약속하며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죠. 진짜 후회 안 하지? 나는 내 19년 인생 중에 결국엔 결혼이 가출이 되어버린 우픈 해프닝이었는데요. 진짜 어른이 된 줄 알고 떠난 두 사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너무나도 순수한 두 사람은 사악한 어른들에게 제대로 사기를 당합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다가온 유혹. 딱 헨젤과 그레텔 같은 상황이죠. 가자와 사탕 발림에 홀라당 넘어간 두 사람. 헨젤과 그레텔은 아주 난놈들이었죠. 두 사람 이 사태를 뚫고 나가기 위해 제대로 세고 맵게 한 방 먹여줍니다. 이 장면들은 안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장면이 너무 신나고 같이 들뜨게 되고 어릴 적 그 감정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순간들이 가득해지거든요. 이제 막 어른이 되어보려 했던 애순과 관식. 하지만 현실은 아직 둘은 미성년자였죠. 2화에서 애순과 관식은 가출이라는 철없는 모험을 떠났지만 3화에서는 그 모험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납니다. 관식과 애순, 같은 사랑을 했지만 현실의 무게는 애순에게만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시대적으로 여자에게 더 가혹한 현실. 애순은 꿈을 접어야 했고 그리고 관식의 할머니의 반대, 아니 관식 집안의 조상님의 반대로
그리고 무당인 관식의 할머니를 거역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애수는 점점 도망칠 길이 없어서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상길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그려지는 관식과 애순의 어긋나는 장면들, 그리고 애수는 결혼 예복을 맞추러 가는 날, 관식은 배를 타고 제주를 떠나는 날,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엇갈리면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닐까요? 서로를 끝까지 밀어내도 결국 다시 마주치게 만드는 것, 견유와 직녀처럼 아무리 떨어뜨려 놓아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것, 놓아주려 해도 놓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애순과 관식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복을 입은 채 숨이 차도록 달려가는 애순, 멀어지는 관식의 뒷모습, 그리고 흐릿한 봄비가 내리는 제주 항구.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좌절, 이별, 오해, 잘못된 선택과 후회, 그리고 애틋한 진실. 이 모든 감정들이 이 장면 하나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작가 진짜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감정을 디테일하게 풀어낼 수 있지? 폭삭 소가수다는 임상춘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낯설 수 있지만 작품을 보면 아 하고 떠올리실 거예요. 동백꽃 필 무렵, 촌스러운 동네에서 피어난 사랑과 성장 이야기, 쌈 마이웨이, 현실적인 청춘들의 꿈과 사랑, 잔잔하면서도 묵직한 감성, 현실적이면서도 동화 같은 서사,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풀어내는 능력이 정말 남다릅니다. 그렇게 운명처럼 재회한 두 사람,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그들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4화에서는 애순과 관식이 모든 아픈 과거를 덮어줄 금명이라는 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사랑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애순과 관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금명이는 아이유가 1인 2역을 맡아 연기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성인이 된 애순과 관식, 즉 중년의 두 사람은 문소리와 박해준 배우가 이어받아 연기하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과거의 애순과 관식, 그리고 새로운 세대인 금명이,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러브스토리를 넘어 부모와 자식, 세대를 잇는 서사로 확장됩니다. 애순과 관식, 이제는 신혼부부이자 엄마와 아빠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어설펐던 두 사람이 금명이를 키우며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관식은 무쇠 같은 아버지가 되어가고 애순은 무당인 할머니도 거역할 만큼 누구보다 강한 엄마가 됩니다. 사랑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던 현실, 그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은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갑니다. 사랑을 지키려 했던 애순, 이제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무조건적인 순정을 품었던 관식, 이제는 가족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가서 태풍만 나도 나는 이들 믿고 돌아와. 우리 집으로 갈 거야. 아빠 아직 여기 있어.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둘이 서로만 바라보며 사랑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이 변화 속에서 애순과 관식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그 의미 또한 더욱 단단해집니다. 첫사랑 이야기 봄의 시절이 끝나고 인생 전체를 담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2막 5화에서 8화 그들의 여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폭삭 속았수다. 단순한 줄거리보다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은 인생 띵작이지 않을까요? 이상 드라마 쿠폰이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